자기소개 및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 민혁입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여러 굴곡과 고민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책임감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저의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었고, 때때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는 바로 그 가족이라는 존재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도 하고, 도저히 정답을 알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런 갈림길 앞에 서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쉬운 날은 없었지만, 단단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모든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스스로가 선택한 여러 길들이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 곁으로 이끌어 주었고, 때론 예상치 못한 시련도 결국 저를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의 삶은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큰 문제 없이 생활했고, 가정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저도 인간적으로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리는 결정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동안 주변에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기에 늘 제 감정을 쉽게 내비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만큼은 저 역시 사람인지라 감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고, 누군가의 조언 혹은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간절하게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나이에 접어들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집니다. 자녀의 성장, 부부관계, 부모님에 대한 효도, 또 사회에서의 위치 등 여러 책임감이 한 번에 몰려와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고민들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때때로 밀려오는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제 키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시각과 조언을 듣고 싶고, 혹여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 슬기롭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지난 날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고,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도 후회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조 과정과 평온했던 시간들. 저는 지금의 아내 지수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희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 친구처럼 지냈고, 오랜 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는 지수가 있었기에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의 가족까지 모두 친밀해졌고, 오히려 가족들이 저희의 결혼을 재촉할 만큼 두 집안 모두 저희를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후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당시 직장을 다니며 가게에 보탬이 되었고, 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힘들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희를 항상 든든하게 지켜봐 주신 것이 바로 아내의 부모님, 즉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를 친아들 이상으로 아끼고 챙겨주셨으며 명절이나 기념일 뿐만 아니라 텅검한 날에도 깜짝 선물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저희 가정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후 저희는 예쁜 아들과 딸을 차례로 품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상이 저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 식사하고 휴일이면 근교로 소풍을 가거나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가족 모두가 참석하는 소소한 일상이 쌓여서 저희 가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대단한 분은 아니었지만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매일을 웃음으로 채웠다는 점입니다. 처가와의 관계도 각별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가진 게 없을 때도 항상 네가 건강하고 성실하니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잘 해낼 것이라고 용기를 주셨고, 장모님은 아내와 저를 위해 마음을 다해 반찬을 헤엄겨 주셨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대하며 살갑게 챙겼고, 양가 가족이 자주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함께 명절을 보내거나 꽃놀이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이들도 고조할머니 댁에서 뛰놀며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한없이 행복해했습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가족끼리의 온기가 있었기에 한겨울에도 마음 한구석은 항상 따뜻했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방법이 나왔고,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쌓아온 세월은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거창하지 않아도 저희 가족만의 단단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보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평온과 안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아내의 다정한 인사로 깨닫곤 했습니다. 이처럼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기에 저희는 오히려 평화로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이따금 깜짝 이벤트, 진심을 담은 대화가 일상화된 가정이었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날마다 누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 평온한 시간이 나중에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기만 했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저는 평소와는 달리 초조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온 장모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인어른이 최근 입맛이 없고 자주 피로해하며 복통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심각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바로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컨디션 저하이겠거니 했던 저희는 점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급히 짐을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복도 입구에 서성이는 장모님, 그리고 울먹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진료를 마친 장인어른은 입원실에서 각 검사를 받으며 힘없어 누워 계셨고, 저희 가족 모두는 한마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간 수치가 심각하게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이미 간 경화, 나아가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학 용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으로 울리며 저와 아내 모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시고 술도 거의 하지 않으셨던 장인어른께서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침대 옆에 주저앉아 오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모님까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가족을 위해 애써 침착한 척 하시려는 모습이 더 애처로웠습니다. 저 역시 충격과 안타까움에 할 말을 잃고 아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낯선 병원 환경에서 조용히 엄마와 아빠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가족 모두가 잠 못 이루며 머뭇거렸고 달이 훤히 밝은 서울 밤하늘 아래 저는 수없이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온화했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를 든든히 지탱해주던 큰 기둥 같은 존재가 초라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은 온 가족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고 장인어른은 스스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일부러 밝은 척 웃음을 지으셨지만 그런 모습마저 저희에겐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1년처럼 느껴질 만큼 길게 흘러갔고 가족 모두는 서로를 더욱 꽉 안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돌발적인 사건은 평범했던 저희 가정에 예고 없이 닥친 첫 위기였습니다. 누구도 준비한 적 없고 예감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시련 앞에서 저희 가족 모두는 삶에 대한 절박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후 더 큰 선택과 갈등, 치열한 감정의 폭풍을 맞이하게 될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 이식 결정과 가족 내 갈등. 장인어른이 입원한 직후부터 온 가족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빨리 장인어른의 병세가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담당 의사는 이미 간 기능이 상당히 손상되어 약이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바로 간 이식뿐이라는 진단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 더욱 깊어졌고 특히 아내 지수는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자신밖에 없다고 믿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수는 주저하지도 않고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결단에 감동하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은 생명을 건 어려운 수술이었고 공여자의 건강 역시 절대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수의 귀에는 제 걱정이 잘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버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가족 모두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생각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님이 지수의 건강을 걱정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저 역시 아내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 마음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수는 아버지를 반드시 구해야겠다는 일념이 너무 컸고 오히려 자신을 말리는 가족들에게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정우도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처음부터 자기가 간을 내어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누나의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 나보고 해야 하냐?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내 미래가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갑자기 요구하는 게 어디 있냐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누나와 가족들이 설득할수록 오히려 정우의 반감은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단호함은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가 열렸지만 각자의 입장만 부딪힐 뿐 접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신도 공여검사를 받겠다고 하셨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엔 귀 기울이지 않았고 설령 위험해도 반드시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앞서 있었습니다. 반면 정우는 절대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지 않겠다며 검사 자체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차라리 나라도 먼저 검사받고 너는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했지만
동생은 내가 아버지에게 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가족으로서 잘못된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처럼 간이식 수술업 이식에 대한 결정은 가족 내에 심겨진 갈등과 감정의 고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질책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중재자로서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삶과 미래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답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병실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어머님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화가 난 채로 가족들을 외면하며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간이식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수술 여부를 넘어 가족 내 근본적인 신뢰, 헌신, 책임, 그리고 개개인의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의 밤을 지새우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했고 이 과정 자체가 가족 모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족 내 갈등은 이후로도 저희 가정과 제 인생에 오랜 영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친 믿음의 그녀, 형제 간의 시험. 간 이식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될수록 가족 내 긴장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누나와 동생, 즉 아내 지수와 정우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이가 각별한 남매였기에 부모님은 물론 친구들까지 모두 그들의 우애를 부러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지수는 정우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파 울었던 지수 곁을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던 동생이 바로 정우였습니다. 정우 역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평소에는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식 수술이라는 현실적인 위험 앞에서 그는 자기 미래와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직 계획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힘겹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밖으로는 강하게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동생의 냉정한 태도에 괴로워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부탁했을까? 라는 생각도 여러 번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부모 앞에서는 모든 자식이 똑같아야 한다는 믿음이 자신을 더 조여왔습니다. 정우의 결정이 단순히 자신의 양 잃은 이후의 미래 때문이라고 생각할수록 누나로서의 실망감과 원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병원 복도 한쪽, 새벽녘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감정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지수는 침묵했고 정우 역시 눈물을 고이며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밖에서 두 남매의 짧고 치열한 언성을 들으며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깊었다는 점이 이제는 서로를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튿날 가족 내의 공기는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지수는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정우는 가능한 한 식구들과의 대면을 피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며 밤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상태 때문에 자식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내일로 아이들이 이토록 상처받는구나 하시며 밤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가혹한 현실은 아버지의 건강뿐만 아니라 남매의 신뢰까지도 점차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우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몇 주 동안 가족 내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만 건넬 뿐 진지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가족들은 더욱 불안과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끊임없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정우의 사이뿐 아니라 식구들 전체의 신뢰 역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가름할 수 없는 문제였기에 어느 누구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을 뿐입니다. 이처럼 형제간 그리고 가족 내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선택 앞에서 반드시 단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끈끈한 정과 믿음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고 저마다의 가치관과 두려움이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 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힘겨웠던 나날, 가족들은 드디어 간 이식을 위한 수술 전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전까지는 누가 어떻게 희생을 감당할지에 대한 논쟁과 충돌, 상처와 침묵이 가족을 휘감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면 아버님의 건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집안 모두가 불안과 절망, 그리고 미묘한 기대가 뒤섞인 채 피로에 찌들어 있었지만 누군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날을 맞이해야만 했다. 가장 먼저 지수가 공여자 검사를 진행했다. 아버지를 살리고자 했던 절박함이 컸기에 지수는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수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어머니가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 지수야. 네 선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럽단다 라고 다독였지만 지수의 표정엔 어두운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검사가 끝나고 한참 후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결과가 발표되었다. 담당 의료진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 씨 역시 간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수술 공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견에 지수는 무너지고 말았다.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바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좌절, 그리고 자신이 구할 수 없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침묵이 한동안 방안을 지배했다. 어머니 역시 이어받은 검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들었다. 그 순간 가족들에게 충격과 무력함이 동시에 찾아왔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대체 우리 가족은 왜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하는 거지? 원망과 슬픔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모든 시선은 정우에게로 쏠렸다. 그동안 단호하게 거부해왔던 정우는 극심한 부담과 압력, 가족의 시선 속에서 괴로워했다. 어머니는 네 마음도 이해하지만 아빠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고 눈물로 간청했고 지수 역시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한 번만 생각해줘 동생아 라고 부탁했다. 정우는 결국 침묵을 깼다. 내가 정말 마지막 방법이라면 검사라도 받아볼게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내 인생 역시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우가 검사를 받기로 한 날, 가족들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두가 각각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고 마음속으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부담을 짊어지게 한 스스로를 자책했고 아버지는 이미 두 자녀 모두 건강하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지수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반성했다. 정우 역시 병원 복도에서 오랜 시간 혼자 앉아 자신의 미래를 곱씹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진은 차분하게 정우 씨의 간 기능과 혈액형이 아버님과 매우 잘 맞는다. 건강 상태 역시 공여자로 적합하다. 라고 전했다. 한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순간이었으나 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수와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다소 안도의 기색을 보였지만 정우는 오히려 더욱 힘겨운 표정을 개꽃가 지었다. 그 아이가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병실 밖으로 나가버린 것은 가족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정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을 쥐어짰다. 머릿속은 시끄러웠고 마음은 지옥 같았다.
꼭 내가 가족의 모든 기대를 짊어져야 하는가? 내 미래와 건강을 정말 이 지점에서 걸어야만 하는가? 끝내 그는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솔직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단지 검사 결과 때문에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며 차갑게 방을 나섰다. 이 결정에 가족 모두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말없이 잠깐 자리를 떴다. 지수는 분노와 죄책감, 자책이 뒤섞여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호의 입장 역시 절대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가까웠던 만큼 그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각자 방 안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정우를 너무 밀어붙인 건 아닐까,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모두가 서로를, 때로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도 가족들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각자 내면 깊숙이 선,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으려 애썼다. 며칠 후 어머니는 정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아들아, 네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희망을 놓지 않도록 가능성만은 닫지 말아다오. 정우는 침묵 속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난 아직 자신이 없지만 가족의 마음도 알 것 같다고 조용히 답했다. 가족들은 이처럼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끝까지 붙잡으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 부단히 애썼다. 이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와 이어진 복잡한 감정의 파도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었다. 누구도 완벽한 답을 알 수 없었던 이 시련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러나 모두가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있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운명을 바꾼 수술. 정우가 간 이식 수술에 최적 공여자라는 결과가 나오고 가족들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수술을 선택해서 모든 아픔이 끝날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정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밤을 설칠 정도로 가족과 깊은 고민에 빠졌고 가족들은 그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으나 오히려 서로의 맘속 깊은 고통이 침묵 속에 커져갔다. 수술 날짜가 정해진 날, 병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새벽부터 가족 모두가 병원 복도에 모였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지수는 얼굴이 눈물로 번지고 나 역시 밤새 마음을 다잡으며 최악과 최선을 동시에 그렸다. 정우는 말수가 확실히 줄었고 평소 그답지 않게 가족들에게 무서워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누구도 그런 심정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네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힘이 되어줬다. 네 선택만으로도 부모로서 이미 충분히 고맙다고 눈물로 격려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널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네 몫의 인생을 무조건 존중할 테니 무엇이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정우의 눈동자에도 눈물이 고였다. 수술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모두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다. 정우와 아버지는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순간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두 사람 다 다시 볼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모두 마음 깊이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술은 예정보다 더 길게 거의 반나절을 넘겼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며 불안에 떨었다. 나는 계속해서 이 모든 희생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문했고, 아내 지수는 종이에 기도를 적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미래와 건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마침내 집도이가 수술복을 입고 등장했다. 가족 모두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환자분 모두 당분간 종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하지만 이식은 잘 진행된 편입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 그제야 가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자신의 곁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며 흐느꼈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정우는 이제서야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해요. 2번 다시 이런 이별의 문턱에서는 누구도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회복 과정이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간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및 각종 검사를 견딜 수밖에 없었고 정우 역시 기운이 없어 오래 앉아있지도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2사람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가족 모두가 하루도 빠짐없이 병문안을 오며 더 가까워진 마음으로 서로를 지켰다. 이번 일로 가족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당연했던 식사 한 끼, 미소 한 번도 이젠 더없이 소중해졌다. 서로의 건강을 축복하며 의사 한마디, 간호사의 작은 배려에도 깊이 감사했다. 무엇보다 정우와 지수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쌓였다.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다시 웃어보자. 라는 가족만의 다짐이 만들어졌다. 수술이 가족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단단한 유대의 힘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또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식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마지막 결심. 내가 직접 간을 기증하다. 정우의 마음이 끝내 정해지지 않고 가족 모두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어느 저녁, 나는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밤늦게 혼자 주방에 앉아 지난 세월 장인어른이 내게 보여주었던 다정함, 가족들이 함께했던 웃음, 그리고 내 아내 지수가 슬픔에 잠긴 얼굴로 꾸역꾸역 하루와 싸우는 모습을 떠올렸다.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실 간을 기증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나 역시 2 아이의 아버지이자 아직 책임져야 할 삶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 모두가 상처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다 괴로워할 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을 찾아갔다. 장인어른과 혈연은 아니지만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료진께 상담했고 모든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받았다. 피검사를 하고 심층 진단을 거친 후 긴장과 불안에 떨며 몇 날 며칠 결과를 기다렸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밤을 우석범을 세우며 혹시라도 나의 결정이 가족에게 더 큰 불행을 낳는 건 아닌지 수십 번 되뇌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오히려 용기가 났다. 며칠 후 의료진에게서 간 공여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난 처음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이 컸지만 한편으론 드디어 내가 당당하게
가족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도 함께 피어올랐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술 동의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내 친가족, 즉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두 분은 내 결정을 듣자마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내가 우리 아들이 남의 집 어른 위에 수술대에 오르겠다고? 그쪽은 네 아버지가 아니잖니. 아버지는 평생 보여준 그 단호한 표정으로 내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 아이들은, 내 아내는 가족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딨냐? 며 울먹이셨다. 나는 차분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인 생각을 꺼내 말씀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장인어른은 그냥 남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을 지켜준 분이고 지금 제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슬픔에 젖어 있어요. 누군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는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고 어머니는 며칠을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속이 상해하셨다. 몇 번이고 자네가 죽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제발 생각을 고쳐라 라고 설득하셨지만 내 뜻을 바꿀 수는 없었다. 절박한 가족들을 마주보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며칠 뒤 장인어른 가족에게도 내 결심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지수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내 손을 꼭 잡고 정말이야?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나는 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장모님도 사위야, 절대 무리하지 마. 우리는 네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으나 내 눈빛을 보고 더 말은 잇지 않으셨다. 오히려 장인어른은 멀찍이 떨어져 계시다가 뒤늦게서야 내가 내 아들보다도 훨씬 속이 깊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어 정말 미안하다. 는 말을 건네셨다. 나는 그저 아버님, 저야말로 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꼭 손을 꼭 잡고 여러 번 아무 일 없어야 해 약속해줘 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내 결심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가족 모두를 위해 이 선택을 하겠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지막 다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의료진의 밝은 조명 아래 온갖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려움, 기대, 책임, 그리고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눈을 감기 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언젠가 평온한 미소를 다시 모두와 나누리라 믿었다. 수술이 끝난 후 나는 중환자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다. 지수의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아내의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다. 장인어른 역시 무사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병실엔 안도의 눈물과 환희 그리고 감격의 포옹이 이어졌다. 내 부모님도 내 회복을 지켜보며 서서히 마음을 놓았고 장모님은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내 친아들보다 더 각별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렇듯 나의 결심은 우리 가족 모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부모님은 점차 내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아내와 아이들 역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매일 깨달으며 지내게 되었다. 내 몸과 마음에도 여전히 흉터가 남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온 평화와 화합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세월이 흘러도 나는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단단해졌고,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서로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이제 나는 누구보다 당당히 소중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알람시 사랑하지만 대신해 줄 수 없는 행복.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욱 복합적이고 미묘해졌다. 간이식이라는 극한의 선택 앞에서 가족 전체가 한계와 상처를 경험했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내 부모님의 고통이었다. 자식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대신 아파주지 못하는 무력함.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도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식 스스로 견뎌내야 한다는 냉엄한 진실이 부모님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수술을 앞두고 나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사랑하는 자식이 본인 몸을 걸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부모로서 상상할 수. 아버지는 이따금 내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가 소리 없이 돌아가시곤 했다. 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내 결정을 부모님이 결코 온전히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다. 수술 전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 내 가족이 소중하다는 건 알지만 내 몸은 하나라서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지고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나는 눈물이 글썽인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아버지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평소엔 말수가 적던 분이었지만 수술 전날 나를 부르더니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넌 평생 남을 먼저 생각했지.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도 배우자와 자식의 인생을 지킬 책임도 바로 너 자신이야.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웃는 모습 보려고 애써왔다. 이번 일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면 아버지도 기꺼이 응원하겠지만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단다. 내가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선택해야 해. 이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남았다. 수술이 무사히 끝난 뒤 나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았고 부모님의 얼굴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내 선택이 부모님을 또 다른 불안과 걱정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남았다. 아버지는 한 번씩 내 어깨를 두드리며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짐이 있다. 그 짐이 때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신 들어줄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부모로서의 숙명이라고 말해주었다. 이후 내 아이들이 성장해가며 나는 비로소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 때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결코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새로운 도전이나 어려움을 맞이할 때 나는 그저 조용히 곁을 지키고 응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지만 결국 그들의 행복은 아이들 자신의 선택과 용기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한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한다면 오히려 자식의 독립과 자기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내 결정으로 가족 전체가 다시 화합을 이뤘다는 기쁨 한편엔 부모님의 희생과 불안도 함께 자리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부모님과 더욱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애써 자신의 슬픔을 숨기던 어머니와 조용히 내 결정을 응원하던 아버지 모두
이제는 좀 더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가끔은 내가 부모님께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가 자라나 이런 고민을 겪을 것을 생각하며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진심 어린 사랑은 결코 간섭이나 강요가 아니라 곁을 지켜주고 인생의 선택을 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부모가 온전히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식의 행복. 그것은 결국 자식이 자기의 힘으로 경험하고 성숙해지며 몸소 느껴가야 할 길임을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 탈환과 가족애가 편잔을 넘어 수술이 성공하다 나의 간기진 결정이 공개되었을 때 가족 내외는 물론 친척들과 지인들 모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의 의미가 워낙 강조되는 터라 남편이 처가 식구에게 자신의 장기를 내어준다는 사실은 일부에게는 놀라움, 그리고 일부에게는 우려와 심지어 오해까지 불러왔다. 특히 내 부모님은 처음에는 우리 후손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정이다. 왜 직접적인 혈육도 아닌데 이런 희생을 해? 라는 걱정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다. 친척 어르신들마저 자식된 도리가 무엇이냐, 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하고 충고했다. 심지어 아내의 몇몇 친척도 내 건강과 아이들을 걱정하여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이냐고 물었다. 이 같은 반응을 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깊은 사회적 편견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걸 절감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은 결국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였다. 내 결심을 알고 시간이 흐를수록 양가 부모님 모두 서서히 내 마음을 이해했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욱 깊이 지지하게 되었다. 특히 아내 지수는 이렇게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줘서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가족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시각을 갖게 될 거야 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내 결정은 집안의 모든 시련과 갈등, 오해를 조금씩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핏줄만으로 가족의 정의가 좁아지지 않기를, 사랑은 오히려 그런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움텄다.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는 두 집안 가족, 가까운 친구, 아이들까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모두의 마음이 이런 두려움과 간절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다. 수술실 앞에서 장인 어른이 처음으로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했다. 네가 내 아들보다 더 기특하고 네가 이 가족을 바꿨구나. 우리 모두 평생 네 은혜를 잊지 않을 거다. 아내와 장모님, 내 아이들, 내 부모님까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누구도 이 순간만큼은 혈연이나 남이라는 경계를 의식하지 않았다. 수술은 의료진의 헌신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의사가 이식도 좋았고 두 분 모두 곧 건강을 되찾으실 것이라 밝히자 가족들은 안도와 감동에 겨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회복실에서 장인 어른은 힘겹게 나를 바라보며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 이제 네가 곧 진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지수 역시 내 손을 잡고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한 집 가족이 된 것 같다. 고 속삭였다. 이후 내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고 아이들은 날마다 아빠 최고 라며 응원했다. 두 집안 역시 예전보다 훨씬 끈끈해졌고 소소한 일상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을 나눌 때면 그 어떤 차별이나 불신도 자취를 감췄다.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도 핏줄만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구나. 서로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힘을 내주는 게 가족이구나. 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내 의외의 결단이 평범한 일상에서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묻게 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혈연이나 전통적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진 포용과 용서, 희생의 힘임을 깨달았다. 진심으로 연결된 마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색안경이나 편견도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행복을 나누며 살아간다. 작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과거의 편견과 싸워 이겨냈던 그날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족이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가는 마음의 공동체임을 믿으며 사랑과 용서로 살고자 다짐한다. 또 한 번의 시련이 밀려오다 스스로 모든 것이 평화롭게 정리되는 듯 싶었으나 몇 달 뒤 우리 가족의 삶에는 다시 한번 큰 파도가 밀려왔다. 집안의 갈등을 깊게 만들어 때문이다. 정우는 오랜만에 돌아와 나도 이젠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며 결혼에 대해 운을 띄웠다.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정우가 울먹이며 가족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낯설었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지수는 냉랭하게 과거의 일을 잊었느냐고 쏘아붙였고 어머니 역시 네 결정 하나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아팠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정우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봤다. 더욱이 정우가 원하는 결혼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가족 구성원들은 더욱 마음에 닫았다. 정우가 결혼을 빌미로 경제적 지원을 은근히 요구하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가족이란 그저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식 없는 책임은 언젠가 또다시 상처가 될 뿐이다. 여 등을 돌렸다.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나는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이 어디 있을까? 결국 한 번의 상처로 인해 평생 누군가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용서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지수는 단호하게 희생을 외면한 이는 결코 가족으로서 어깨를 나눌 자격이 없다고 했다. 나 역시 한때 희생과 용서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던 때가 떠올랐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정우 역시 그 나름대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지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간 정우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가족 식사 자리에 나와도 어느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았고 공기는 냉랭했다. 정우는 방에만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님은 이내 또 다른 고뇌에 빠졌다. 아버지는 부모라는 이름으로도 자식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고 모든 죄를 덮어줄 수도 없다. 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피부치이니 마지막 손길은 내밀어줘야 하는 게 부모 마음. 이라며 종종 밤늦게 정우 문 밖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훔치곤 했다. 결국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가족 모두를 불러 거실에 모았다. 정우가 다시 돌아온 건 분명 우리의 과거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붙드는 게 진짜 가족 아니겠느냐. 다만 앞으로 신뢰를 쌓는 건 정우 본인의 몫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가족겠지 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하는 정우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성숙함이 느껴졌지만 가족들은 시간이 답이라는 듯 더는 과거를 들추지 않고 정우에게 일상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이번 시련을 겪으며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족이란 절대 완벽하거나 이상적일 수 없고 가끔은 서로를 미워하지만 또다시 품어주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용서와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삶의 파도는 또다시 몰아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동무지입니다. 인생의 교훈. 상처를 마무리하며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가장 큰 시련을 맞고 난다. 내 가족 또한 평온하던 일상에 갑자기 불어닥친 병마, 또 한 번의 배신, 갈등과 오해에 차가운 눈물을 쏟았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끝이 없는 상처가 반복되는 것만 같아 절망했던 밤도 있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졌고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작은 희망의 싹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긴 상처의 터널을 빠져나올 즈음 나는 무엇이 진짜 가족이고 무엇이 진짜 인생의 행복인지 서서히 깨달아갔다. 무엇보다도 나는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다. 누군가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를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한때 나 또한 그랬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끊임없이 기대하고 더 크게 실망하고 다시 붙들기 위해 용기를 내는 존재임을 반복되는 일련의 먹구름 속에서 알게 됐다. 정우의 돌이킬 수 없는 행동과 가족 전체의 불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아온 결별마저도 완전히 미워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던 건 결국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인연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서였다. 용서가 늘 아름답고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 흔들리고 망설이면서 조심스레 싹트는 것임을 배웠다. 상처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나는 가족 모두가 한 번씩 바닥을 치고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울고 다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을 거치며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완벽한 이해나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니라 그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이 모든 과정을 보며 자연스럽게 사랑과 책임, 배려와 인간의 약함, 그리고 가족이란 울타리의 소중함을 몸소 배웠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대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며 성장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다. 과거에 내가 집착했던 완전 무결한 가족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불완전하기에 아름답고 상처를 안고서도 용기 내어 일어서니 더욱 소중했다. 이제는 크고 작은 갈등이 스며 있는 다른 가족들을 보아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는 위로를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모든 시간 동안 곁을 지켰던 아내, 아이들, 그리고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누군가는 인연을 외면하고 떠날 수도 있겠지만 선택하지 않은 가족이 아닌 매일매일 함께 지켜가기로 다시 다짐한 가족이 있기에 나는 힘을 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머무르며 상처로 자신을 올바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는 법,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더 크고 단단해질 자신을 믿게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한번 복잡한 파도를 넘어선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다툼과 화해의 기억을 안고 더 단단한 진짜 가족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삶이 허락해준 또 다른 기회 속에서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가족은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소중한 교훈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언젠가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다웠던 가족으로 기억될 것임을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상처를 직시하고 성장의 기회로 바꾸며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에서 얻은 가장 값진 인생의 교훈이다.